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질문하세요. 전통경제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이제 모든 게 다 이상 조건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뭐 법칙이나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예, 그렇죠. 뭔가를. 그러면은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예. 그런 게 아무것도 규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을 몇 가지 해놔요. 현실에서 관찰된 특정 조건들 몇 가지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련을 짓고 어떻게 가는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보면은 거의 이제 현실 경제랑 맞는 식으로 거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지금 현실과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우리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거죠. 그럼 매번 달라지겠네요. 조건에 따라서 틀려져.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냐에 따라 틀려져. 근데 이제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예측하기에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닐까라고 넣었을 때 그게 맞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자연 원리랑 많이 닮아 있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의미있어. 예를 들면은 진화론 같은 거. 그 원칙을 적용했던 현실 경제 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나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경제학에서 이렇게 뭐 경제 네. 지표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경제 정책이나 뭐 경제 뭐 네. 같은 거를 그쪽으로 나아갈 때 이제 참고하고 갈 만한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복잡계 경제학은 그런 표준적인 자료라는 게 애당초 존재하지 않겠나요?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지금은 의의를 두고 있죠. 아직 지금 이게 완전히 체계를 갖고 가고 있진 않아요. 아직 이제 시작이고 이제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연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거시적인 거 관점이랑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뭐 경제를 본다고 했고 복잡계에서는 예. 뭐 예측을 한다고 해도 아주 짧은 걸로밖에 예측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짧고 긴 거의 그 기준은 그럼 뭐고 미시랑 거시랑의 그 기준은 뭐고 그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 장기적인 거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뭐 대부분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책 쓴 사람 경제 쪽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책 쓴 사람들 보면은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거고 뭐 미국은 어떻게 될 거고 중국은 어떻게 될 거고 그런 예측하는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이제 몇 년간 걸쳐서 뭐 맞는 부분들도 막 있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되게 복잡계 경제학에 맞는 상황이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예측이 맞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럼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해요. 그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일단 예측할 때 쓰는 도구는 일단 전통 경제학적인 이론이에요. 일단 그거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의 설명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금융시장에 채권시장은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다 이제 그 도구들을 가지고 그 좀 더 이제 폭을 좁게 해가지고 한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이 잘 맞질 않아요. 그 전체 경제학자들 놓고 볼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틀리고 갖다가 다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은 그게 적중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유는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래서 예측하기 힘들다. 그걸 설명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복잡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복잡 경제학 특징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연구를 하느냐? 왜 이게 필요하느냐? 그 대답은 그거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왜 일어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원인을 더 정확하게. 전통 경제학에서 나온 원인으로 보면은 이게 결과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왜 그런 거냐? 복잡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된 거다. 그거는 비교해 보면은 이게 맞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전통 경제학에서는 그런 작은 단위로 이렇게 설명하고 연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조건 큰 걸로 한 거예요? 아니죠. 그 미시경제학 분야는 작은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싶고 빵을 먹고 싶은데 밥을 더 먹고 싶다. 그럼 나는 당연히 밥을 사러 가겠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건 나 하나에 대해서 본 거니까 개별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이게 가정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밥이 먹고 싶으면 언제나 밥만 먹고 싶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복잡계 경제학이 요즘에 새로 이제 트렌드가 되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새 저 경제학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연과학의 예. 진화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연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요새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예. 통섭이라는 그 학문간의 통합이라는 통섭이라는 것과도 그 관계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 아무래도 글쎄요, 저 통섭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복잡 경제학이 나오게 된 건 그거예요. 경제학자들이 하도 틀리니까 예측이 안 맞고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틀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뭘까를 갖다 고민해보고 학자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눠본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근데 그때 참가했던 게 경제학자들 뿐이 아니라 물리학자니 생물학자니 공학자 이런 사람들 같이 참가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인가 설명드렸을 때 그 전통 경제를 보면은 물리학이 아직 발전이 덜 됐을 때 이론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리학이 그 이후에 발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경제학에서 볼 때 고려를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뭐 학문 간의 그 통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동하게 된 계기는 그래요. 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